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한 40대 여자입니다. 두 번의 결혼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사연은 두 번째 결혼 생활과 많은 사건과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하늘과 땅이 울부짖을 사연이니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람난 첫 남편과 소송으로 이혼하고 10살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됐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며 아들을 양육했는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이 조금 빠듯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했는데 전 남편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도저도 안 되고 끝나버렸답니다. 아마 이혼 후 양육비 소송을 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안 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아들을 잘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던 중 아들이 저에게 재혼을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녀석이 제가 아주 조금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새아빠를 구해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들내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긴 했지만 재혼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갈대 같다는 말처럼 휙 하고 바뀌어버렸답니다. 동료 중 하나가 괜찮은 이혼남이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만나게 됐는데 듬직하고 순박한 남자가 나왔더라고요. 손을 보니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꼭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것 같았어요. 또 저처럼 아들이 하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와 사귀게 됐고 1년 만에 재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제 아들과 그이의 아들이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날 제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이의 아들이 5살 꼬맹이였는데 무척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는 소리를 하며 따랐는데 가슴이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전생에 제 자식이었을 것 같은 상상까지 하게 됐답니다. 재혼은 특별한 것 없이 살림을 합치기만 했어요. 결혼식이나 웨딩 사진 같은 건 허례허식 같아서 생략하기로 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도 조금 미뤘다가 하자고 말을 맞췄어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두 사람이니 섣불리 혼인신고하는 게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새로 출발하게 됐다고 인사를 드려 축복을 받았고 시골에 있는 시댁에도 내 식구가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시댁은 아주 작은 집이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사셨어요. 어머님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수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짓을 열심히 하셨고 남편이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 제가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찾아뵙겠다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조금 안쓰러웠는데 시시때때로 요양사가 다녀간다며 걱정할 거 없다고 남편이 일러줬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 수는 없으니 알겠다고 대답하고 더는 어머님의 일상을 묻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내 식구가 서울로 올라와 같이 지내게 됐는데 화물 운송 일을 하는 남편이 일주일에 3번 집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운행을 나가서 제가 아들 둘을 돌봐야 했습니다. 5살 둘째 아들은 저에게 엄마 소리를 잘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기를 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느껴져서 저와 큰아들이 편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우가, 여긴 민욱이 집이야. 밥 먹을 때 허락 맡고 화장실 갈 때 허락 맡을 필요 없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그만 놀라고 할 때까지 놀아도 돼. 그리고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정말요? 나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 그럼 여긴 민욱이 집이라니까. 그럼 다음 주에 친구들 초대할게. 고마워, 엄마. 그동안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노는 걸 부러워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게 바쁘기도 하고 없던 둘째 아들이 생겨서 어설프게 육아를 하느라 제대로 아는 게 없던 거죠. 둘째와 가까워지려고 하나둘씩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입술이 터진 채로 집을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가 그랬냐고 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누가 이랬어? 빨리 말해. 엄마, 옆 동네 사는 형광이랑 싸웠어. 형광이? 걔랑 왜 싸웠니? 형광이가 나랑 엄마가 가짜 가족이라고 놀렸어. 계모는 나쁜 거라면서 엄마 욕했어. 그래서 싸웠어. 뭐야, 그 녀석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너는 맞고만 있었니? 아니, 형광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내가 때려 눕혔거든. 그 말을 듣자 아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의 자식도 귀하긴 하지만 나쁜 말을 했으니 혼나도 싸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민욱이가 저를 진짜 엄마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답니다. 현광 엄마와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행히 현광이가 먼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치료비를 달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아들 민욱이에게 좋은 가르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유도체육관에 보냈어요. 본능적으로 싸운 것이긴 하지만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운동을 시켜보기로 했죠. 물론 아들도 유도가 배우고 싶다고 좋아했답니다. 화물 운송하는 남편은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매달 800만 원을 벌어서 저에게 생활비를 400만 원씩 줬답니다.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월급이었죠. 여보, 고생 많이 해서 번 돈이니 아껴가면 쓸게. 아니야, 팍팍 써. 돈은 쓰려고 버는 거지 모셔다 두려고 버는 게 아니잖아. 우리 두 아들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많이 해주자고. 내가 2배로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까지 벌어볼게. 당신 몸이 무슨 로봇이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더군다나 운전하는 일이니까 안전에 유의해야지. 내 걱정하지 마. 휴게소나 졸음센터에서 잠잘 거 다 자면서 일하니 문제 없다고. 그리고 예전에 점을 봤는데 나는 장수할 팔자라고 했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이들하고 놀 시간도 빼고 가족여행도 하게 휴가도 내고 그래 봐. 돈도 좋지만 가족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하잖아. 생각해보니 그렇네. 내가 돈만 쫓는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알겠어 여보. 쉬어가면서 일할게. 그리고 다음 달엔 우리 네 식구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제주도? 어머, 너무 좋겠다.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분기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두 아들의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저희 식구는 3년 동안 무탈하고 평범하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2번째 결혼은 진짜 잘했고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였던 영채 부부와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제가 재혼한 걸 거의 알리지 않았는데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는 영채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아야, 네 새 남편 너무 훈남이다. 멋있어. 너 재혼한 걸 몇 달 만에 알려주는 거냐?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영채야. 네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라서 가족 말곤 너밖에 몰라. 으이구, 그래 영광이다 기집애야. 저와 영채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자 남편과 영채 남편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이가 화물 운송 일을 한다고 했더니 영채 남편이 잘 됐다는 말을 하더군요. 화물차 기사님이셨군요. 저 공사장에서 일하는 감독관입니다. 정말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안 그래도 화물 운송해줄 기사님이 필요한 때인데 세훈 씨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야 일을 주시겠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영채 남편의 직업을 몰랐던 터라 갑작스러운 배품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거리가 늘었고 버는 돈도 확실하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풀리고 있었고 가족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결혼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짓을 해서 제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재혼한 지 3년하고 3개월 만이었죠. 당신 이거 뭐야? 법원에서 날라왔어. 인터넷 불법 도박? 당신 도박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리 줘.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닐 수가 있어.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 돈 욕심이 나서 한두 번 해본 거야. 우리 아들들 위해 대박 좀 쳐보려고 해본 거라고. 우리 애들이 없이 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판단을 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니, 남자가 살다 보면 인터넷으로 도박 몇 판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로 뭐라고 하냐? 그리고 도박해서 땄다고. 700만 원이나 땄단 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랑이니? 이 모진 사람아. 애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당신이 입 다물면 모를 거 아니야. 이런 짓 한 건 다 신상 기록에 남거든?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 아들들 미래에 발목을 잡으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어? 귀 따가워. 당신 가면 갈수록 질린다. 그동안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났는데 오늘은 아주 폭발을 하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살림? 내가 언제 살림 제대로 못한 적 있어? 나 회사 다니면서 애들 다 케어하고 집안 살림도 열심히 하고 있어. 부족함 없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래, 당신 잘났다. 완벽한 마누라 두고 인터넷으로 도박한 내가 미친 자식이야. 됐냐? 당신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구나. 또 이런 짓 버릴 거야? 누가 그렇대? 나도 반성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재수없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당신 아내야.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그제야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고 사과하더군요. 다시는 도박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일이 터졌답니다. 일요일 오전에 누가 초인종을 울려서 나가봤더니 예쁜 중년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남편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온 룸사롱 마담이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댁 맞죠? 룸사롱 운영하는 마담인데 사장님이 3개월 동안 외상값 2천만 원을 갚지 않으셔서요. 고소할까 하다가 이렇게 집으로 와서 한번 경고하면 주실 것 같아 들렸습니다. 네?
제 남편이 룸사롱을 다녔다고요? 박세훈 씨가 외상한 게 맞아요? 그럼요, 확실하죠. 제가 외상을 괜히 주겠어요? 다 신상 파악하고 외상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박 사장님이 우리 룸사롱에 와서 아가씨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요. 근데 놀 땐 좋았지. 돈 주기가 싫어서 잠수를 타셨더라고요. 안에 사장님 계세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남편 깨워올게요. 집안엔 애들이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 외상값만 주시면 바로 사라져 드리죠. 그게 아니면 해결사들 데리고 다시 올 겁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며 깨웠습니다. 아이,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화상아! 집 밖에 룸사롱 마담이 왔어. 당신한테 외상값 받으러 왔대. 이 더러운 인간아. 그동안 바쁘다고 날밤 새우고 들어오더니 그게 다 술 먹고 여자랑 노느라 그랬던 거냐? 뭐? 마담이었다고? 아이 젠장, 왜 집까지 찾아오고 지랄이야. 잠깐 있어봐. 남편은 옷가지를 챙겨 입고 현관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뒤를 따라 나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술값이랑 2차 비용까지 다 해서 2천만 원 넘어요. 외상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이 그렇다고 집까지 오면 어떡해?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왔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언성 높이면 해결사들 호출할 겁니다. 아이 정마담, 왜 이러나?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2천만 원을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으니 일주일만 기다려주게. 안 돼요. 오늘 받지 못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해서 외상값 받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오늘 돈을 주든지 해결사들한테 끌려가서 떡이 되도록 얻어터지고 갚을지. 아이 정마담, 아이 진짜 너무하네.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같이 나가자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남편은 룸사롱 마담과 사라졌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여러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열심히 고민을 해봤답니다. 답은 끊어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더 참지 말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대출을 받아 외상값을 갚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한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을게.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자. 여긴 내 집이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뭐? 갈라서자고? 여보, 이러지 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룸사롱도 가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안 그런 남자는 없다고. 웃기지 마. 착실하게 사는 가장들까지 싸잡아서 그따위 소리래? 됐어.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나가. 당신 내 아들 민욱이는 어떻게 하려고? 민욱이가 당신을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거 몰라? 지금 아들 팔아서 이혼 막아보겠다는 거야? 이 한심한 인간아? 아니, 당신이 지금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성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야. 당신 아들 성현이랑 내 아들 민욱이 이젠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근데 우리가 갈라서면 아이들도 갈라서게 되는 건데 괜찮겠어? 진짜 끝내고 싶은 거야? 아이, 나쁜 자식아.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남편을 내보내고 한참 동안 고민해봤습니다. 남편과 갈라서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둘째 아들 민욱이는 아니었어요. 이혼하게 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인데 3년간 키우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고받아서 쉽게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그땐 진짜 아웃이야. 민욱이가 당신 살린 거야. 알겠어? 고마워. 나 앞으로 절대 술집도 안 다니고 도박도 안 할게. 애처가로 변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나 큰 거 바라는 거 없어. 당신이 예전보다 돈을 덜 벌어다 줘도 괜찮으니까 제발 허튼 짓만 하지 마. 그리고 당분간 각방 쓰자. 룸사롱 여자들이랑 2차 나간 당신이랑은 도저히 한방 쓰지 못하겠어. 알겠어. 언제가 됐든 기다릴게. 여보, 용서해줘서 진짜로 고마워. 결국 그렇게 남편을 다시 받아줬고 각방 생활을 하며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두 아들은 저희 부부가 각방 쓰는 걸 보고 왜 그러냐고 자주 물었는데 그냥 남편 코골이가 심해서 각자 자는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와 각방을 써서 그런 건지 화물 운송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두워? 당신 어디 아파?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요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 뭐? 그게 얼마 전까지 룸사롱에서 놀던 남자가 할 소린가?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 요즘 많이 우울해. 사는 게 무슨 이유인가라는 생각에 잡혀서 헛생각을 자주 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일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지. 가족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우리 둘이 다시 가까워질 기회도 가지고 아이들과 재밌는 추억도 만들 겸. 아니, 그냥 나 혼자 여행 다녀오면 안 될까? 혼자 바람도 쐬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 당신이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혼자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러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여보. 나 반성하고 정신 차렸다니까. 그냥 모든 게 복잡해서 혼자 머리 좀 식히러 낚시나 다녀올까 해. 며칠 쉬고 오면 안 될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야지. 다녀와. 다만 또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저지르면 진짜 끝이야. 민욱이도 같이 내보낼 거라고. 그것만 명심해. 알겠어, 명심할게. 그럼 오랜만에 낚싯대 좀 닦아야겠다. 오래 안 걸려. 2박 3일로 다녀올게. 저는 남편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밝혀질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보내줬습니다. 그이는 며칠 뒤 아이들과 하루 재밌게 놀고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들들은 평소와 같이 잘 지냈고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이가 돌아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아직 더 쉬다 오고 싶어 하나 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 뭔가 이상해서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면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빨리 찾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답니다. 여보세요? 박세훈 집사람인가요? 네, 제가 그 사람 아닙니다. 누구시죠? 아유, 내가 맞게 전화했네. 나는 세훈이 엄마의 사촌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사촌분이라고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내 사촌 말고 사촌 조카 박세훈한테 큰일이 있었어요. 낚시터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실종됐어요. 내 사촌은, 그러니까 색시의 시어머니는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네? 제 남편이 실종됐다고요? 아유, 맞아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색시한테 전화를 이제야 줬네요. 사실 세훈이가 세장가 간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이 수색하고 있는데 세훈이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안 되겠어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낚시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색시시댁이랑 가까운 곳이니까 찾기 쉬울 거요.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어여 오세요.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뒤늦게 친정 부모님한테 아들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봐달라고 연락을 했답니다. 낚시터에 갔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친척들과 어머님을 만나게 됐고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발견하지 못해 수색을 중지하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됐고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어로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셨고 친척들은 마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음만 터뜨렸고 빨리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친척들이 둘째 아들 민욱이에 대해 묻더군요. 계속 제가 키울지 시골로 보낼지 물었답니다. 세훈이 각시, 민욱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지금 상황을 보니 세훈이 모친이 키울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돌볼 수도 없지. 아무래도 보육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민욱이를 보육원에요? 저는 친척들을 돌아보며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민욱이를 키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 키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욱이 제 아들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입니다. 엄마인 제가 계속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야, 요즘 보기 드문 처자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를 키우겠다니 대단해. 저는 칭찬받자고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진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들들에게 남편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둘째 아들이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럼 나 이제 엄마랑 못 사는 거야? 나 쫓겨나는 거야? 뭐? 민우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네 집이고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상현이 네 형이고. 달라지는 건 없어. 정말? 그럼 나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린 달라지는 거 없어, 민우가. 둘째 아들은 남편의 실종보다 저와 큰아들과 헤어질까봐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도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새 식구가 되어 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애들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입히고 먹이며 키웠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던 저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지하상가에 작은 잡화점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에 여념이 없었고 중3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유도를 좋아해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대회에서 메달을 따낼 정도로 실력 있는 아이였죠. 우리 조그만한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엄마, 아까 시험 끝나고 엄마랑 걸어가는 걸 선생님이 보더니 엄마가 여자친구냐고 하더라? 뭐? 모자지간을 연인으로 오해를 했다고? 그럴만하지. 엄마가 예쁘고 동안이잖아. 그리고 내가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하니까 노안으로 보이니까. 어쨌든 오늘 엄마가 시합장에 와서 큰 힘이 됐어. 그랬다면 다행이네. 네가 이렇게 잘 큰 걸
네 아빠가 봤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실종되고 1년 뒤에 작은 아들을 제 호적에 올렸답니다. 건강보험이나 학교 생활 등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남편이 실종된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민욱이를 제 호적에 올려 같은 성씨가 되어 그때부터는 마음뿐만 아니라 서류로도 모자지간이 되었었죠. 마음속에 남편은 이미 잊혀졌고 지금 사는 세 식구만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소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영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청아야, 나 영채야. 오랜만이다. 영채야. 그러네.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기집애. 넌 내가 반갑지도 않냐? 거의 7년 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반가워. 그리고 연락 못 받았던 거 미안했어. 그런데도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래, 뭐 고맙다고 하니 마음이 좀 풀리네. 청아야, 내가 전화한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 너 이혼했더라? 이혼? 첫 번째 남편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니? 아니, 너 두 번째 남편이랑도 이혼했잖아. 아니거든. 두 번째 남편은 이혼 안 했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보고 있지.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 저는 남편이 실종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상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래? 네 남편 다른 여자랑 있길래 너 이혼한 줄 알았어. 나 지금 남편이랑 여행 중인데 네 남편 봤거든.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것 같다. 그이는 만날 수가 없는 상태야. 네 남편 맞던데? 나 눈썰미 좋은 거 모르니? 너 재혼하고 우리 부부랑 밥 같이 먹었었잖아. 그때 봤던 네 남편 봤단 말이야. 영채야. 사실대로 말할게. 내 남편 낚시 여행 갔다가 실종됐어.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편 새장가 간 것 같던데? 내가 제대로 못 알아봤으면 이런 말 안 하지. 근데 확실하게 봤고 목소리도 들었어. 분명한 네 남편이라고. 물론 나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분명 네 남편 새장가 갔다고. 영채야, 너무 혼란스럽다. 내 남편을 봤다는 곳이 어딘데? 네 말이나 들어보자. 여수. 내 남편도 네 남편 알아봤어. 내 남편은 네 남편한테 일까지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근데 아는 체를 못했지. 새장가 갔으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 이상하네. 내 남편일 리가 없는데.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여수는 제 시어머니가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화를 끊고 두 아들과 시댁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남편을 잊고 살려고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들러보기로 했죠. 거기 가서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지 보고 남편이 혹시라도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답니다. 두 아들과 기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어 작은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많은 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여수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하나같이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답답해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개발이 되지 않은 구역의 작은 집들을 돌며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시어머니 성함을 대며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했다는 어른이 알려주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거기서 택시로 20분 정도 되는 번화가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두 아들과 그 주소 앞으로 찾아갔는데 조금 놀랐어요.
형편이 어렵던 시어머니의 집이 엄청 큰 주택집이었답니다. 동네 어른이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울려봤어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초인종을 울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나 싶었는데 대문이 쨍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가사도우미라는 여자분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혹시 여기에 김미옥 씨가 사시나요? 제 시어머니인데. 네, 주인 어른이 맞는데요. 아, 맞구나. 저 어머님 뵈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오셔도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손님을 문전박대할 순 없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두 아들과 엄청 많이 달라진 시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윽고 집안에서 놀란 얼굴로 저희 식구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머님 손주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덜덜 떨면서 현관 앞으로 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말씀을 못하시니 무슨 일인가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수어를 못해서 통역은 못해요. 그냥 살림만 하고 출퇴근하거든요. 할머님이 왜 이러시지? 제가 아드님을 모셔올게요. 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드님이요? 네,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모르셨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아들은 제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같이 산다는 아들이 있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새 시집을 가서 의붓 아들이 생긴 건가 싶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판단했죠.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자신의 친손주인 민욱이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이래? 날 못 알아보는 건가? 너무 오래돼서 낯설어서 이러는 걸까? 그러게, 할머니가 왜 이러시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기다려보자. 가사도우미가 큰 소리로 아드님 하고 소리치자 2층 계단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뒤에 여자가 아기를 안고 따라 나왔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바로 7년 전 실종된 남편이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남편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저와 두 아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민욱이니? 당신 뭐야? 7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랑 같이 멀쩡하게 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저 여자와 애기는 또 뭐고? 아이, 미치겠네. 여긴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이 여길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테 우리 아들들을 두고 사라졌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당신 설마 우릴 속인 거야? 아니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서 실종됐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왔어.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자수해서 광명 찾으란 말이야. 누가 봐도 남편이 저한테 사기치고 새살림을 차린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여태껏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쇼크로 쓰러졌고 친척 어른들이 입을 모아 남편이 물속에서 실종됐다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렸죠. 제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자 그이는 돌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다들 나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민욱이도 당신 호적에 올렸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나쁜 인간아!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다 말할 의무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집에서 꺼져. 남편이 저희를 내쫓으려고 하자 둘째 아들 민욱이가 욱하며 남편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유도 기술로 업어치더군요. 대리석 바닥에 나가떨어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 새끼 뭐야? 애비를 업어치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엄마랑 우리한테 속인 거 다 털어놔. 다 말해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바닥에 누운 채로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 말해주지. 어차피 걸린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 나 낚시터에 가서 실종 사고를 꾸몄어. 당신이랑 애들 버리고 실종된 사람으로 남으려고. 저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뭐? 위장했다고? 이유가 뭔데? 내가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민욱이까지 속였냐고? 그거야 지금 마누라가 내 애를 키우기 싫다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젊은 마누라랑 살려고 연극을 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쇼크로 쓰러진 것도 친척 어른들까지 단합해서 나 하나를 속인 거라고? 에이씨. 이렇게 된 거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 맞아. 나 당신이랑 살다가 찢어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남자가 도박 좀 하고 룸사롱에 갔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그러던 와중에 로또가 당첨됐어. 1등. 40억 1등을 했다고. 그러니 눈이 절로 뒤집히더라. 그래서 결심했지. 당신이랑 헤어지고 젊고 예쁜 새 애인하고 살아야겠다고. 진실을 알게 되자 정말 기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거라 생각했는지 자신있게 말을 잇더군요. 내 애인이 민욱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니 이혼하는 것보다 실종이 낫겠다 싶었지. 그럼 양육비도 굳어버리고 귀찮은 자식을 당신한테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당신은 역시나 내 아들을 걷어서 키우기로 했단 말이야. 내 계획에 조금도 오차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이런 개자식.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자기 새낀 귀한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해? 이제 와서 따져서 뭐 할 거야? 다 지나간 것을. 오늘 다 알아버렸으니 내가 위자료를 줄게. 그동안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돈 받고 꺼져버려. 뭐야? 지금 돈으로 끝내겠다고? 우릴 7년이나 속여놓고 그렇게 쉽게 끝내겠다고? 에라이 악마놈아!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엄연한 사기야. 고소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사기? 이 여자야.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해봤자 뭐하겠어. 돈이나 받고 나가! 저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아들 민욱이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엄마의 화를 내가 대신 풀어줄게. 아들은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남편의 멱살과 다리를 잡고 높이 들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식탁에 떨어진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쌍욕을 하더군요. 이 몹쓸 놈이! 감히 애비를 집어 던져? 팔이 부러진 것 같잖아! 이거 아주 폐륜이 따로 없구만! 폐륜? 아버지라는 양반이 엄마와 자식을 속이고 새살림 차리고 사는 거야말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나? 어이, 엄살 부리지 마. 아직 멀었어.
네 놈은 오늘 온몸에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 터질 줄 알아! 아들은 남편을 잡고 집어 던지며 그동안 배웠던 유도 기술을 모두 써먹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도 기술을 써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흠씬 얻어터지고 시름시름 앓으며 기절했고 상간녀는 아기를 안은 채 질질 짜고 있더군요. 그년을 혼내주려고 했지만 아기가 있어 참았고 시어머니 역시 나이도 많고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니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정신을 번뜩 차리더니 바닥을 기어와 제 발을 잡더군요. 여보, 스톱.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내가 합의금 줄게. 7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보답할게. 내 아들 키워준 값이랑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 모두 지원할 테니까 경찰에는 알리지 마. 돈이 그렇게 많아? 근데 감옥 가는 건 무서운가 보지? 여보, 내 애기를 봐봐. 저 핏덩이를 두고 어떻게 감옥에 가겠어? 당신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 날 이해하고 합의하자, 응? 당신은 9살 민욱이를 버렸어. 핏덩이를 버린 거나 민욱이를 버린 거나 뭐가 달라? 우리 민욱이가 받은 상처보단 저 핏덩이가 적을 거야.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니까. 지 애비가 뭐하는 놈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무튼 당신은 또 자식을 버리게 될 거야. 야, 안 돼, 여보. 이대로 가지 마. 나랑 이야기 좀 해. 민우가 그냥 가지 마라.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이는 무릎을 꿇고 저와 아들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모자의 마음은 확고했고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건 나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하늘과 땅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이 온 거라고. 이러지 마, 여보. 우리 좋게 끝내자. 왜 원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원수야, 이 개자식아. 넌 내가 지옥으로 보내고 말 거야. 니놈 인생이 나락가는 걸 보는 날까지 복수할 거라고. 양나란 년아. 더럽게 말 안 통하네. 야, 누가 신고하면 무서워할까봐? 내가 넘치는 게 돈이고 비싼 변호사들 써서 빠져나오면 그만이야. 네 년이 불쌍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욱해서 다시 유도 기술로 남편을 몇 차례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조금은 시원하더군요. 저는 더는 떨지 않고 온몸에 피가 잘 회전되어 숨도 잘 쉬어졌고 머리도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민욱이가 남편을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서 웅웅 소리를 내면서 빌더군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나를 버리려고 한 것이면 이해하겠지만 당신 손주를 버리려고 아들 잃은 엄마 흉내를 내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도 똑같은 악마야. 하늘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매일 겁에 질려서 살아봐. 시어머니는 제 입모양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쇼하는 것이니 무시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제 손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7년 동안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로또 당첨 후에 실종으로 사기를 치고 민욱이를 저에게 버리고 젊은 년이랑 살림을 차려 살아왔다는 것 모두 밝혔죠. 7년 전 경찰들까지 속여가면서 벌인 짓이니 엄연한 사기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송치를 해서 남편을 구속 수사하게 됐고
재판날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이는 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줄어든다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놈의 더러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을 보려고 면회를 찾아갔답니다. 당신 얼굴 좋아졌네. 콩밥이 입에 맞나 봐? 기름이 줄줄 흐르네. 당신은 이게 좋아 보여? 나 지금 찬바닥에서 잠자서 입이 돌아갈 것 같다고! 여보, 내 변호사가 합의금 제시했잖아. 그거 받고 합의 좀 해줘.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 돈을 받을 일은 절대 없어. 거기서 평생 썩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이 사기꾼 자식아. 처자식을 버린 이유가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는 거였지? 그 대가를 이제야 받게 된 거니까 벌 받고 사람 새끼가 되도록 해. 이 망할려나! 날 놀려먹으려고 찾아온 거냐? 야, 가지마. 그냥 가지 말라고! 교도소에서 썩다가 확 되져버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내가 널 끝까지 저주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쌍욕을 퍼붓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두 아들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수능을 치르고 대학 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유도 훈련을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도소 안에서 심장 발작을 하며 사망했다는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전혀 슬프지도 않았고 불쌍하지도 않았답니다.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 확실해 보였으니 속이 후련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이의 유산과 보험금이 모두 제 아들 민욱이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상간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연락이 끊겼고 상속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아들인 민욱이가 수십억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죠. 아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날 키워주신 은혜로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그리고 엄마 자파점도 그만둬. 고생 그만하고 편히 쉬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효도를 하겠다니 너무 고맙네. 근데 엄마는 아직 젊어서 일은 계속 해야지.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해준다는 건 마다하지 않을게. 그래? 알겠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친부가 했던 못된 짓 하나하나 갚아갈게, 엄마. 민욱이, 너는 어쩜 네 아빠랑 이렇게 다르니? 그야 엄마가 날 키웠으니까 그렇지. 아빠 밑에서 자랐으면 나도 아빠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됐을 거야.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형이랑 똑같이 대해준 것도 감사하고. 잘 먹고 잘 크게 해줘서 고마워. 제가 두 번의 결혼 모두 실패했지만 자식 복은 있나 봅니다. 큰아들도 너무 착하고 가슴으로 낳은 둘째도 속이 바다처럼 넓고 깊으니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답니다. 그래서 남자 복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들과 함께 대저택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애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에게 남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저는 남자라면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